재건축 단지에 행복주택 물량이 나왔습니다. 새 아파트에다가 월 임대료도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런데 배정 물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0% 정도가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공급됐다는 이유인데요. 조진희 연정부동산 연구소 대표 모시고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이제 어떤 목적으로 공급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상층이 청년이나 사회계층, 초년생들 그리고 신혼부부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예상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가 직장 수요에 의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자격을 주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메리트라고 한다면은 시세에 비해서 한 60에서 80%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이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특히 네. 이제 서초, 송파, 네. 뭐 강남권의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미 이제 그 재건축 완료 이후에 입주된 그곳들인데 가격 차이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라는 것들 때문에 많이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특히 실수재적으로 본다면은 2,627가구 모집에 23,353세대 그래서 결국에 9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취소했고요. 그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적으로 이제 가격 시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미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매매 가격도 뭐 4, 5억 선 이상 올랐고 전세 가격도 거의 8억에서 10억대를 달리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도가 높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로또 청약에 이어서 롯데 임대주택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행복주택의 배정 물량을 놓고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이제 강남권에 국한돼 있긴 한데요. 행복주택도 금수저용이냐, 강남권 아니면 그림의 떡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일지 그렇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2016년도 공공주택특별법을 이제 국토부가 시행 개척을 하면서 좀 생겨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는 지자체가 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우선 공급 물량 부분이 거의 70% 정도 됐다가 이 개정 이후에는 거의 100%를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강남권에 들어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에서 그 평가 점수를 할 때 강남 권역의 1순위, 즉 주거라든가 직장 수요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선 혜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점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1순위에 해당되는 분 중에 3년 이상 거주자가 1순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최근 들어서 3년 동안의 주택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에 이런 월세라든가 전세 가격을 부담이 돼서 시 외곽으로 나갔던 분들은 아예 입주 청약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자치구가 우선순위를 배정을 할 때 우선 공급 물량 80%, 나머지 일반 물량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수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100가구면 네. 80가구 정도가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셈인데 이거 네. 얼핏 봐도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SH 쪽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2010년 이후에 지자체한테 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이제 나온 거고 그에 사업 실행을 하는 그 주체인 SH공사 입장에서는 지자체 눈치를 보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특히 대부분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집단 민원이라는 것들이 발생이 됐었을 때 실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을 좀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만든 그 기준을 어느 정도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장 발표를 한 상황들이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치구에 아파트를 지을 거면 우리에게 혜택을 더 달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이제 시세 가격을 놓고 본다면 월세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이번에 가장 인기 많은 59m 제곱 전용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통 보증금 1억에 250에서 280만 원 정도의 굉장히 높은 월세를 내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되게 되면 보증금 1억 6천에 한 57만 원, 6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가 이런 거를 갖다가 했었을 때 그럼 자치구한테 주는 혜택이고 결국 강남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우호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거는 뭐 님비 현상을 뭐 대표적으로 그 강남구에서 수용을 했다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그 시세 차익이라든가 입지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적용했다라는 반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년 동안의 그 주택 임대 가격을 놓고 봤었을 때 각종 정부에서도 개통, 뭐 신분당선 개통이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서울 외곽으로 분산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교통비라든가 사회 간접 시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월세가 다시 오르면서 결국에 직장인 수요라든가 청년층들이 다시 집값을 올리는 그런 사태들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수요층들을 다 수용하고 가는 거고 세입자들도 수용하는 거니까 정당하다라는 입장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 네. 세입자도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 흔히 이제 강남권이라고 하면 중상층 세입자가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제 전용 면적 59미라고 하면은 보통 25평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선호도 있는 구성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1억에 250이라는 월세를 낸다라는 거는 이미 연소득 기준으로 했었을 때 거의 1억 가까이거나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 되는 중산층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민층 입장에서는 이 월세 부담이 있어서 이미 이 강남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서 원룸에 산다라고 했었을 때 보증금 보통 이 외곽에 있는 것들이 한 1,000에 4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강남권은 이미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 근로자 특히 이제 청년층이라든가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 최저급여가 160만 원인 걸 감안을 했었을 때 주거 비용을 분담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남 특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거주하고 있는 3년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거고 세입자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행복주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겠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결정하는 우선 공급 기준 자체가 행복주택 번지를 흐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원래 행복주택 이번에 공시난 내용들을 이제 국토부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 가장 그 이제 청년들한테 적합한 29m 제곱 같은 경우는 보증금 한 4천에 서울 기준으로 4천에 한 10만 원 정도 정말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나마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버팀목 대출로 해서 한 70% 정도를 준다.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그 학교나 직장 수요를 이제 그 거주하는 배점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이미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이분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부분 이제 기존의 장기 거주자들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높은 월세를 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그 정부의 정책에서 좀 한 번쯤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급 물량을 지자체가 그 자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지자체가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자꾸만 이제 밀고 개인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 아니라 실제 이번에도 공공주택이라든가 뭐 이제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토지 건물들을 팔아서 기관들이 꽤 높은 수익들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런 곳에다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대기업들이나 일부 통신사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레지던스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개인 어떤 사업권에 대한 것들을 그 얘기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기업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형태로 좀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잡음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진희 대표와 함께 이 강남권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